네,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후보님 행자부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아직은 후보자입니다. 네,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같이 의회에서 동료 의원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청문회 위원으로서 저는 또 야당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그렇지만 오늘은 청문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부가 발표한 11조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엇갈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본 의원도 그 문제점을 우리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 11조 2천억 원의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심각한 이 취업난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추경의 일자리 만들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소중한 그 세금을 11조나 쓰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거기에 또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추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와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미 편성해놨던 목적 예비비 500억과는 별도로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 11조 중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4조 2천억 원을 심사하고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올 연말까지 사실상 이것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저는 과연 이것이 좋은 일자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직접 창출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총 5만 4,600개 중에 약 55%를 차지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3만 195개의 월 급여는 27만 원입니다. 후보자님 아시죠? 계획서 보셨죠? 예, 금년에 알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 6개월짜리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이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아니 간단하게 솔직하게 이것이 6개월짜리라면은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라도 뭔가 숨통을 옛날에 터져야 된다. 김부겸 의원님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후보자 처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00분 제가 이해하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나머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인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명 등도 모두 6개월짜리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 1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10만 개 일자리는 임시적이거나 간접 창출 일자리에 불과한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11만 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6개월짜리 임시직 36,798개가 좋은 일자리 대책인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인지 청년 실업 해소인지 노인 일자리 창출인지 정말 솔직히 후보자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전체적인 재정 운용과 우리 경제 사정에 관한 연관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기 후보자 입장이시니까 본 의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집행에 있어서는 여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님께서도 작년에 저와 함께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재정을 다루는 예결위원회 하면서 우리가 500억 목적 예비비를 세워놓으면서 우리가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데 공감하시겠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5개를 신축하고 135개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은 총 4만 1,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약 3,000여 개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면요,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도 원생을 다 채우지 못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17년 3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최하위 꼴찌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 어린이가 줄어들고 또 초등학교는 남아도는 유교실이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 14,000개 중 문을 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근무하는 교사가 실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폐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민간 어린이집하고 잘 교섭이 되면 그분들을 시설을 좀 더 개수하고 해서 국공립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서 이런 민간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지역구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분명히 아직까지 최종 국회 내에서의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후보자로서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요. 그러나 또 후보자를 떠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지향, 이런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부겸 후보자는 또 차세대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 청문회 자리에서 소신 있는 발언, 어떤 정부 정책이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미래의 후보자님 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소신 있게 예. 해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 보여집니다. 다음 네, 솔직하게 이것이 6개월짜리라면은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라도 뭔가 숨기고 옛날에 터져야 된다. 김부겸 의원님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후보자 처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00분 제가 이해하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나머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인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명 등도 모두 6개월짜리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 1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10만 개 일자리는 임시적이거나 간접 창출 일자리에 불과한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11만 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6개월짜리 임시직 36,798개가 좋은 일자리 대책인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인지 청년 실업 시험난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추경의 일자리 만들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소중한 그 세금을 11조나 쓰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거기에 또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추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와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미 편성해 놨던 목적 예비비 500억과는 별도로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 11조 중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4조 2천억 원을 심사하고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올 연말까지 사실상 이것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저는 과연 이것이 좋은 일자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직접 창출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총 5만 4,600개 중에 약 55%를 차지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3만 195개의 월 급여는 27만 원입니다. 후보자님 아시죠? 계획서 보셨죠? 예, 금년에 알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 6개월짜리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이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아니, 간단하게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후보님 행자부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아직은 후보자입니다. 네,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같이 의회에서 동료 의원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청문회 위원으로서 저는 또 야당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그렇지만 오늘은 청문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11조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엇갈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본 의원도 그 문제점을 우리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 11조 2천억 원의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심각한 이초인지 노인 일자리 창출인지 정말 솔직히 후보자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전체적인 재정 운용과 우리 경제 사정에 관한 연관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기 후보자 입장이시니까 본 의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집행에 있어서는 여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님께서도 작년에 저와 함께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재정을 다루는 예결위원회 하면서 우리가 500억 목적 예비비를 세워놓으면서 우리가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데 공감하시겠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5개를 신축하고 135개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은 총 4만 1,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약 3,000여 개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